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금생여수와 옥출공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많은 산물이 나오는데 그 자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생여수, 금에 대한 풀이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단순하게 이것은 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이고 그칠 간, 간여할 간, 이것은 광맥이다. 광맥에서 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김, 성에 사용할 때는 김, 금금, 또 돈이라는 뜻도 있죠. 돈금. 이런 뜻이 있고, 생자는 날생자. 모두 태어나는 것은 흙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있는 요것은 초목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초목이 땅에서 생겨났다. 여자는 고울 여자, 아름다울 여자죠. 이 여자가 들어가면 그 지방이 좋다든지 물이 좋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수가 있죠. 그곳에는 물이 굉장히 아름답고 맑고 곱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선명 교주는 이 여수에 많은 땅을 구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는 위에 있는 요 모양은 고울 여자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요자만 가지고 고울 여자의 약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사슴 녹자입니다. 사슴 녹자인데 이것이 사슴의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슴을 본뜬 상형문자라는 그런 게 연상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사슴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사슴의 견줄비자가 밑에 있는 것은 사슴의 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울여자는 사슴 위에 있는 뿔이 곱다는 겁니다. 사슴의 뿔이 아름답지요. 그 다음 오른쪽은 물숫자, 물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 물숫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는데 물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단독으로 쓸 때 물수, 부수에 보면 삼수변이 나옵니다. 석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삼수변이라고 합니다. 또 왼쪽에 쓰이기 때문에 변이라죠. 그 다음 이렇게 써서 아랫물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글자는 부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물은 이런 물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표시한 물도 있습니다. 이게 다 물의 변형입니다. 요 글자들은 물의 뜻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의 붓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물의 뜻입니다. 이것도 물이 흐르는 물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런 물의 변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여수에서 생겨나는 것이 가장 좋은 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옥출공강, 옥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공강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옥이 최고의 옥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옥자는 뭐냐? 임금왕자를 쓰고 그 밑에 점을 딱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옥을 딱 숨겨 놨다.
임금이 재물을 탐하면 그 임금은 쉽게 망합니다. 임금이 청렴결백해야지 신하들도 따라서 청렴결백하고 그 관리들도 청렴결백해집니다. 임금이 챙기면 이렇게 챙긴 것을 숨겨놓으면 그거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밑에 전부 관리들이 본받아가지고 자기 거 다 챙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자라고 봅니다. 그 다음 날출자. 날출자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날출자의 부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가 터져 있는 입구다. 입구에서 위가 터져 있기 때문에 부수 이름을 위튼 입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이거는 풀철, 싹철, 쌍날철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풀이 많으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풀초가 되죠. 이것이 원래 풀초의 원래 글자입니다. 그런데 밑에 또 더 달아줘요. 이것을 획을 줄이고 이를 조자를 넣어가지고 풀초를 만들어 준 겁니다. 왜? 풀은 빨리 자란다 라는 뜻을 그 속에 넣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출자는 어떤 뜻이냐? 구덩이에 씨를 뿌리니까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곁가지가 생겨나죠. 이것이 출의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모든 사람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덩이에서 발이 나온다. 그 움집에 살던 사람들이 발이 나오면서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정자로 정해진 이 모양을 가지고 한자를 설명해야지 이해가 빠르고 또 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기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곤자는 매산 밑에 맞곤자를 썼습니다. 산 이름 곤이라고 하죠. 산 이름 곤, 땅 이름 곤. 자, 이 곤은 산 가운데 맞이를 뜻한다. 가장 으뜸되는 맞이, 맞곤이라고 하죠. 맞곤. 그러니까 산 가운데 가장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가 바로 땅 이름 곤자입니다. 또 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산 이름 곤자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이가 되는 산이다. 이 산이고 강자는 언덕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언덕강을 보고 저는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래 되어 있죠. 위에 있는 것이 뭐냐? 한자를 좀 아시는 분도 이것을 잘 몰라요. 무슨 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물망입니다. 그물망.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언덕강, 산꼭대기강, 산등성이 강의 뜻입니다. 자, 왜 그물망을 쓰고 매산자를 밑에 썼을까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보면 산맥이 쭉 뻗어져 있습니다. 이 산맥이 바로 뭐냐? 그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옛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밝았습니다. 그래서 언덕강은 산 위에 있는 산맥이 그물처럼 펼쳐져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덕강자 원래 글자인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글자도 옥편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맨 언덕강자하고 똑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매산자를 안 써도 되는데 밑에 있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언덕강자를 적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만 해도 무덤 총자입니다. 그런데 무덤은 반드시 흙에 쓴다, 땅에 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뒷사람들이 어떻게 무덤 총자를 또 만들었느냐. 흙토자를 붙여줬어요. 흙토자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글자는 돼지 십자에다가 한 획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발을 묶어 놓은 거죠. 무덤 속에 넣는 돼지를 뜻하는 겁니다. 무덤 속에 사람도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지만은 귀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돼지를 산 사람도 넣고 돼지도 넣는데 돼지를 그냥 넣으면 그 무덤 속을 죽을 때까지 다니니까 발을 묶어 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발 얽은 돼지 걸음 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필요 없이 사족을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경주에 가면 천마총이 있습니다. 이 천마총도 무덤 총자 요것만 쓰면 되는데 흙토자를 꼭 써놨어요. 흙토자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자로 알고 있는데 실은 정자는 요 무덤 총자가 정자인 겁니다. 자, 금은 여수에서 나는 것을 최고로 치고 옥은 곤강에서 나는 것을 최고로 친다. 결국 이것은 중국이 중화민족이고 또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중국이 넓기 때문에 금과 옥도 가장 빼어난 것은 여수, 곤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물수를 붓으로 쓰이는 것은 요 두 가지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이다. 물을 만드는 공장이 강이다. 그 다음에 클테자. 물이 아주 크게 들어있다 라는 뜻이고 일대 요것을 편의상 아랫물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머지 물이 흐르는 겁니다. 흘러내리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후음과 음이 없습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도 써요. 자, 그래서 요 글자는 요런 데 나옵니다. 요것도 자주는 안 쓰입니다. 이것은 눈물 흘릴라. 눈물 흘릴 나자와 관계에 대해서 하나 소개할 한자는 요 글자입니다. 물고기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호라비 환자입니다. 호라비가 물고기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왜? 마누라가 있었으면 같이 먹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달리 생각하면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호라비가 눈물을 흘려. 왜? 마누라가 있었으면 같이 요리를 해서 같이 잘 먹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호라비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호라비 환자는 맹자의 환과 고독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환은 호라비, 과는 과부, 고자는 고아, 독자는 독신, 늙은이, 혼자 사는 늙은이. 이것이 바로 환과 고독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 환과 고독이 가장 국가가 돌봐야 할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과 고독을 잘 살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